안녕하세요, 건달프입니다. 오늘 11월 22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오늘은 지난주 35km 장거리 AR 로드러닝에 이어서 오늘 트랙에 나가서 3만 미터 정도 비슷한 페이스로 달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나가면서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카메라 전원을 올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큰 대회건 작은 대회건 할 것 없이 그 대회마다 공식적인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요. 물론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뭐 그룹별로 시간별 페이스메이커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지방 대회라 할지라도 그 시간별로 해서 페이스메이커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록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기록들에 대한 그 페이서들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갔을 때 독이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약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메이커, 즉 페이서 분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레이스 운영 능력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자신이 레이스를 할 때 페이스를 아주 잘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페이서를 안 따라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페이서를 따라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약이 되는 케이스는 내가 페이서를 따라갔을 때 그 페이서 분이 운영하는 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는 기량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레이스 운영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해서 후반에 털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달려, 원래 잘 달리고 기량도 좋아. 그런데 레이스 운영 경험도 없고 운영 능력도 조금 부족해서 후반에 털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페이서가 약이 됩니다. 그런데 기량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3시간 30분 풀코스 마라톤 3시간 30분 기량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이서 330 페이서를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330 기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가면 뭐 그게 어떤 만능의 솔루션이 될까? 그런 기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페이서를 따라가셔도 되는 분들은 딱 한 부류인데, 기량이 되면서 레이스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만 따라가세요. 그렇지 않고 이게 기량이 부족한데 따라가면은 벌써 퍼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초반에는 따라갈 수 있어요. 어차피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후반에는 무조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서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막 메이저 같은 경우는 막 100명 이상까지도 이렇게 그룹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30 넘어가면은 뭐 한 10명도 안 되고, 혹은 뭐 5명, 진짜 심지어는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페이서 한 분만 들어가는 케이스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들을 따라가는 게 무조건 솔루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들마다 타입이라고 할까요? 그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네거티브 스플릿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포지티브 스플릿으로 운영하시는 분, 혹은 아주 고르게 이분하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달리는 레이스 운영하는 스타일이 나한테 잘 맞아 떨어지면은 그럼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나랑 안 맞다 그러면 오히려 더 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3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는데, 제가 서브3의 간당간당한 실력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초반에 하프까지 4분 15초로 운영 안 하고 후반에
페이스 다운된 거를 미리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좀 당겨가지고 4분 10초 혹은 4분 5초 이렇게 하프까지 달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진짜 4분 15초가 간당간당한 사람인데, 만약에 하프까지 4분 10초로 5초를 당겨서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독이 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더라도 나하고 비슷한 성향으로 된 분들,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을 따라가야 그게 약이 되는 거지, 만약 나랑 좀 다르다, 나는 원래 이분하게 가거나 혹은 네거티브 스플릿으로 가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뭐 포지티브 스플릿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잘못 따라갔다, 그러면 그냥 하프 넘어서 퍼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은, 내가 좀 경험이 많고 그리고 레이스 운영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페이스메이커를 안 따라가는 게 좋아요. 진짜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따라가다가 그분들한테 그 페이스를 맞추기 때문에 내 리듬이 깨져버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내 리듬이 중요한 거지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는 그 리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도움이 될 때는 물론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바람막이 좀 되고 뭐 이런 거, 혹은 내 기량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기량이 원래 뭐 나는 1시간 하프를 1시간 24분 뭐 이렇게 뛰는데 서브스를 충분히 할 기량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초반에 오버해가지고 후반에 퍼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초반에 이제 서브3 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갔을 때 페이스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도움 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런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포지티브 스플릿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메이커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초반에 하프까지는 뭐 4분 10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빨리 가더라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오버페이스 잘 레이스 운영을 못 해가지고 오늘 컨디션 지기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4분 5초 4분 막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보다 하고 그러다가 후반에 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페이스메이커, 포지티브 스플릿으로 운영하시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시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5초 10초를 느리게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지 않는 게 낫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들을 웬만해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좀 안 맞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뛰면은 거의 그 킬로미터당 랩 타임이, 그러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5초 이상을 흔들리지가 않아요. 막 많이 흔들려야 5초, 보통은 한 2, 3초 내에서 왔다 갔다 이러거든요, 평지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런데 오히려 페이스메이커 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막 5초 10초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급수하는 지역 뭐 이런 구간, 혹은 뭐 오르막 내리막 이런 구간, 특히 이제 그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 막 쏴 지르고 그 다음에 오르막에서 많이 낮추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은 저랑은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못 만나면 더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따라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기량이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페이스메이커들 이제 따라가서 이제 그 그룹으로 가면은 으쌰으쌰 하면서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거는 유행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어떤 타입의 러너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항상 기량은 있다고 주위에서 말은 많이 듣는데 항상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은 그런 분들은 페이서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량이 안 되는데 혹시 그 페이서 따라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는 그래, 안살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좀 아예 아싸리 한 10분 정도 늦은 페이서를 따라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조금 느리다 싶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목표로 한 기록보다 한 단계 낮은 페이서를 10분 정도 낮은 페이서가 되겠죠. 그분들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하프 넘어가지고 그러면 힘이 남을 거 아니에요, 늦게 갔으니까. 그래서 하프 넘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페이스메이커가 만능의 솔루션은 아니다 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요즘에 워낙 유입되시는 분, 그 초보 러너분들, 뉴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번 동마, 다음 동마 메이저 대회 이런 데에서 한번 페이스메이커 한번 따라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뛰어봐야지 뭐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 점 이제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페이스메이커를 내가 따라가도 되는지, 따라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회 때마다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오늘 특정 시간에 페이스메이커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위에서 너는 이사구도 할 것 같은데 왜 맨날 이렇게 망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시라면은, 이런 분들은 서브3가 목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서브3 페이스메이커다 라는 생각으로 뛰어보세요. 딱 그러면 서브3 페이스메이커면 415잖아요 415로 그냥 무조건 맞춰서 간다, 이런 생각으로 뛰시면은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냥 막 기분 난다고 컨디션 좋다고 지르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뛰어보세요.